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 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의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지난 11월 3일 화요일부터 9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일반대학원 신입생 원수 접수 기간이었습니다. 이번 원서 접수 기간은 입학 원서를 작성해 등록 후 따로 출력한 뒤 수학계획서를 입력하고 출력해야 합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신 분들은 12월 4일 금요일에 구술 면접 및 면접 시험까지 통과해야 최종 합격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일반대학원 신입생 모집은 각 대학원마다 차이를 두어 신입생 모집에 변별력을 높였습니다. 지난 11월 4일 수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우리 대학 제48대 총학생회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48대 총학생회 후보자 등록은 제2학생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2선본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한 인문대와 공대를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학에서는 단일선본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48대 총선 세칙 및 부칙 설명회는 11월 6일 금요일부터 10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선거쟁이위원회 측에서는 기호 1번에는 사이다 선본에 허재무 정 후보자와 백승우 부후보자가, 기호 2번 조화열 선본에는 홍석환 정 후보자와 오광석 부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UBS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유진입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2분입니다. UBS UBS 내일 날씨. 11월 11일 내일 전주 지역은 오전과 오후 모두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1도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6도로 어제보다 2도 낮습니다. 이상 UBS 날씨였습니다.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9일부터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단대 학생회장 선거 활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주부터 후보자들은 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학우들의 지지 설명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단과대학은 재학생만 포함해 50명에게, 중앙은 휴학생, 재학생 관계없이 총 200명의 정대 학우들에게 지지 서명을 받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등록 절차에 있어 공약이나 목표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단순한 서명만 부탁하는 후보자들이 있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후보자분들이 추운 날씨와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후보들은 앞으로 전대학우들을 위한 편안한 대학생활에 힘쓰고 책임져야 할 대학생 대표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단순한 서명받기 운동보다는 자신들의 공약과 목표에 대한 선거운동과 공약을 알리는 것이 더욱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에 쫓겨 겉으로만 학우들의 서명을 받기보다는 미리 학우들의 신망을 얻고 차근차근 등록과 운동 과정을 밟아가는 선거 문화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몽키하우스 편에선 한국 정부가 미군 상대로 성매매를 육성하고 지원한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1961년 윤락행지 방지법이 제정됐지만 박정희 정부는 미군 상대 성매매를 통한 주한미군들에게 쾌락을 제공하고 달러를 벌기 위해서 기지촌 주변 지역은 이 법의 적용을 예외로 두었는데요. 그리고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산업에 각종 지원을 하고 표창까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도 인신매매로 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피해자로 인정하는데 왜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국가에서 눈 감고 있는 것일까요? 피해자는 있는데 왜 책임자는 없는 것일까요?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다 대답 없는 메아리만 들은 채 벌써 피해자 3분이 숨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미국 위안부의 문제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각각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정말 와닿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나의 꿈을 향해 날아가겠어. 희망찬 미래로 달려가겠어.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내 꿈을 이뤄주는 곳 전북대학교. 전대 학우 여러분, 전북대 오네요. 네, 전북대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처음부터 실수가 있었네요. 네, 정말 죄송하고요. 주말 동안 가을비가 내리면서 낙엽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서 거리는 정말 예쁘게 장식했던 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 왠지 쓸쓸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왠지 가을이 고독한 계절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옆자리가 더욱 더 허전해지는 걸 느끼게 되네요. 네, 이것도 계속 익숙하다 보면 허전해졌는지 언제 뭐가 있었는지 모를 때도 있죠. 네, 더군다나 내일이면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서로 빼빼로를 챙겨주는 연인들을 보면 더욱더 외로워지는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하기 전에 구정문으로부터 이제 걸어왔는데요. 정말 빼빼로들이 거리에 많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저 빼빼로 이제 남친이 없어서 빼빼로를 주신다고 어제 백화점 가셨더라고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빼빼로데이인 날 빼빼로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솔로 친구들을 위해서 네, 저를 포함해서 오늘 미리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꼭 연인들에게 주는 건 아니니까요. 친구들에게 빼빼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우정도 느낄 수 있고요. 쓸쓸하고 고독한 가을을 외롭지 않게 여러분과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전대인의 즐거운 여행을 책임질 저는 전북대 오네어의 김유진입니다. 빼빼로를 전해줄 친구는 바로 단짝 친구가 아닐까요? 뭐 벼랑 끝에서 서로 밀어주는 사이 뭐 이런 단짝 친구가 떠오르는 노래 소녀시대의 단짝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작은 다툼에도 오늘 웃고 안아주고 감싸주기 자 서로 약속 그저 흔한 고민에도 괜히 혼자 참지 말고 말해주기 한 번만 더 약속 난 네가 웃을 때면 나도 행복해 정말 난 네가 슬플 때면 내 두 눈도 찾는 걸 이 세상 하나뿐인 my friend 나의 기쁨 나의 영혼 그런 소중함을 지켜갈게 하늘에 영원히 맹세해 사랑
이번 주 전북대 온에어의 코너 떠나요 세계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동서의 길이가 약 9,000km, 무려 9,000km라고 하네요. 남북 길이가 4,000km에 달하고 북한, 중국, 핀란드 등 14개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가 넓어서 나라 안에서도 시차가 11시간까지 난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짐작하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떠나볼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볼스베키! 죄송해요. 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날씨를 확인해 보는 건 필수겠죠. 러시아의 기후는 춥고 긴 겨울과 짧고 서늘한 여름이 특징인데요. 겨울과 여름이 시작될 때 급격하게 계절이 바뀐다고 합니다.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추운 달과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차가 60도나 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연교차를 보이는데요. 예상 외네요. 원래 보통 사막 같은 데가 기온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러시아 시베리아가 가장 크다고 하네요. 유라시아 지역은 1, 2월 평균 기온이 영하 10도 전후이지만 시베리아는 영하 35도이고 내륙 지역은 영하 70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술을 잘 먹나 봐요. 네, 술을. 네. 꼭 러시아로 여행을 가봐야겠습니다. 알맞은 옷을 챙기려면 꼭 날씨를 확인하고 따뜻한 겨울옷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네, 여러분의 술 문화를 다 아는 입장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팬덤의 다 알아. 얼굴만 봐도 다 알아 긴 말 안 해도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얼만큼 아끼는지 보잘 것 없는 나를 얼마나 아껴주는지 난 다 알아 네가 말은 안 해도 바라보는 눈빛이 말하고 있잖아 내 삶에 들어왔단 것 그거 하나로도 고마워 다 알아 얼굴만 봐도 다 알아 긴 말 안 해도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얼만큼 아끼는지 보잘 것 없는 나를 얼마나 아껴주는지 난 다 알아 네가 말은 안 해도 바라보는 눈빛이 말하고 있잖아 내 삶에 들어왔단 것 그거 하나로도 고마워 이런 과분한 사랑을 내가 받아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때 내 마음에 비가 내렸고 행복은 나만 쏙 비껴가 어쩌면 내 사랑은 전쟁감기보다는 비겁했었지 그런 내게 용기를 줬어 할 수 있다고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고 내 손을 꼭 잡은 네 작은 손 놓지 않을 다 알아 얼굴만 봐도 넌 다 알아 긴 말 안 해도 넌 다 알아 네 표정이 말해주잖아 늘 나의 뒤에 서 있잖아 다 알아 아빠도 함께 했었잖아 나의 잘못도 감싸준 너 이제 내가 널 안아줄게 내 마지막 그 너라는 걸 알잖아 우와. Yeah, 입에 달고 살아 달고 다른 힘들다는 말 진심으로 다 받아줬던 혼자서는 견디기 힘들던 지름 같은 밤 같이 꿈의 길을 걸어줬던 그 어떤 큰 벽도 허물어졌어 너는 못난 나의 걱정이 먼저였고 없어져버리는 곡에 오기로 버텼던 나란 놈을 주인공으로 만든 컨셉 이제는 다 알아 나를 만드는 건 너고 그것 때문에 난 숨 쉬며 살아야 난 이제 모든 것들이 갇혀 날 따라오던 친구들은 저 뒤로 갔어 고마워 이런 삶을 선물해줬어 사랑받을 수 있게 해줬어 나의 옆에 있어줬어 다 알아 얼굴만 봐도 넌 다 알아 긴 말 안 해도 넌 다 알아 네 표정이 말해주잖아 늘 나의 뒤에 서 있잖아 다 알아 아빠도 함께 했었잖아 나의 잘
부족해서 자꾸 미안한 거야. 너의 맘 알아. 사랑한단 말은 해도 달아. 난 달아. 긴 말 안 해도 난 달아. 네 표정이 말해주잖아. 날 내게 뒤섞이잖아. 달아. 나를 완성해준 너이기에 이 길을 둘이 같이 걷기에 나는 버티고 견딜 수 있어. 이제는 말을 하고 싶어졌어. 이제는 달아 그래 달아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은 너야. 마지막 그 너라는 걸. 그곳의 볼거리, 오늘은 러시아의 유명한 관광 명소나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할게요. 파란 하늘 기분이 좋아 말라진 러시아의 첫 번째로 소개할 볼거리는 크렘린입니다. 크렘린은 방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성벽을 의미하는데요. 영화와 뉴스를 통해서 모스크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영주 개인의 군사적 요새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에 여러 건물들이 지어졌고 이반 3세 때는 통일된 러시아의 수도로서 권력의 핵심을 나타냈는데요. 이 건물은 모스크바 공국의 시조가 1156년에 목조로 된 성벽을 쌓으면서 만들어졌습니다.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 재건해서 지금의 성벽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약 2km 길이의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높이가 18m 정도 되는 15개의 망루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방문한 여행객들은 웅장한 건물들로 빼곡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계급에 따라서 들어가는 입구도 달랐다고 하는데요. 황제는 구세주 망루미치 문을, 대주교는 삼위일체 망루미치 문을, 일반인들은 보로비치야 망루미치 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대주교가 이용했던 삼위일체 망루도 관광객들을 위해 개방되었다고 하네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이는 왼쪽 건물은 병기고이고 오른쪽 건물은 무기고있고 앞에 보이는 건물이 크렘린 대궁전입니다. 크렘린 대궁전은 크렘린 내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현대식 건물인데요. 현관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고 높이는 29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국제회의나 연회, 콘서트 등이 열리는데요. 객석 수는 6,000석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고 12개의 동시 통역 장치가 있어서 해외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정통적인 건축물과 현대 예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샤이니가 부릅니다. Stand by me. Stand by me. 날 바라봐줘. 아직 사랑을 모르지만 Stand by me. 날 지켜봐줘. 아직 사랑에 서툴지만 너를 볼수록 기분이 좋아져. 나도 몰래 노래를 불러. 한 송이 장미를 사고 싶어진 이런 내 모습 신기한데 내 마음이 너에게 닿는 듯해. 이 세상이 아름다워. 이런 설레임을 너도 느낀다면 부디 조금만 기다려줘. Together making love, forever making you smile. 너의 환한 미소 가득히 Together making love, forever making you smile. 이제 내 손을 잡아.
네,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러시아의 두 번째 볼거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두 번째 볼거리는 바이칼 호수인데요. 바이칼 호수는 이르쿠츠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도시는 시베리아 지역에서 역사가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1652년에 카자크가 러시아 제국의 첫 발을 내디디며 시베리아 개발의 전진 기지가 되었는데요. 범죄인인 유영지라는 초기의 역사를 넘어서 시베리아산 모피와 근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초 시베리아 횡단보도를 통해서 크게 발전했죠. 현재에도 많은 상인들이 몰려드는 동시베리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시베리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리적 위치 때문인데요. 중국과 몽골이 인접해 있어서 국경 무역이 이루어졌고 한국과 일본과도 무역하기 좋은 위치였습니다. 또한 바이칼 호수 덕분에 다른 시베리아 지역에서 비교적 덜 추운 기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겨울에 찬바람이 적고 다른 시베리아 도시에 비해 따뜻한 편입니다. 이 호수의 물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물로 알려져 있어서 식수로 마셔도 무방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나오는 수돗물도 그냥 마셔도 무방할 정도랍니다. 이렇게 깨끗한 호수 근처에는 러시아의 과거 건축물들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 과거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여행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의 이름은 이르쿠츠크라고 하네요. 네, 학교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협찬해 주셨는데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맛 좋은 샤브샤브 샤브홍에서 할인권을, 눈같이 새하얀 빙수 설빙에서 빙수 교환권을, 기분 전환 어떠세요? 헤어마트에서 왁스 교환권을, 추러스 만든 남자 추남에서 추러스 교환권을, 짙은 커피향 블랙라인에서 음료 교환권을, 피자가 생각날 때 파파존스에서 식사 상품권을, 이것저것 전부 먹고 싶을 땐 얌샘에서 비빔주먹밥 교환권을, 곱창이 생각나는 날 도얄곱창에서 식사 상품권을, 무한리필 셀바에서 상품권을, 책과 음료랑 함께 인앤아웃에서 음료 교환권을, 독서는 마음의 양식 교보문고에서 문화서적 상품권을 드립니다. 달달한 목소리의 소유자죠. 김현우의 To Be With You 듣고 오겠습니다. 내 지친 하루 끝에서 멍하니 하늘 바라보다가 저 별을 닮은 눈물 한 방울 흐르지 마.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저기서 나를 부르고 있어. 태양을 닮은 내일이 눈부신 날이니까. 그날의 그 길을 걸을 땐 나의 곁에 그대와 내일을 노래 부르고 서로의 온기를 함께 나눈 나의 가슴에
세계 음식 탐방. 앞에서는 러시아의 볼거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코너 속의 코너에서는 러시아의 맛있는 음식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맛있는 여행을 함께 떠나요. 기분이 좋아 빨라지는 걸음 너에게 달콤한 상상 기분 러시아의 첫 번째 먹거리는 블리니입니다. 블리니는 메밀가루와 밀가루를 넣고 얇게 부친 러시아식 팬케이크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빈대떡과 비슷한가요? 과거에 농경과 목축의 신을 숭배하는 축제를 열었는데 이 시기가 블리니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둥글고 금빛의 색을 띠고 있어서 태양을 상징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축제날 먹는 요리로 전해오다가 요즘에는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만들어 먹거나 길거리 노점에서도 사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식 팬케이크는 블리니는 간소하게 버터만 발라 먹을 수도 있고 훈제 연어나 캐비어 등 다양한 식재료를 곁들여서 먹기도 하는데요. 치즈와 과일, 꿀을 넣고 달콤하게 디저트로 먹는 조합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속재료를 넣고 부채꼴 모양이 되도록 접거나 춘권처럼 동글게 말아 먹기도 합니다. 블리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반죽을 흉으로 부풀리지 않아 얇은 반죽이 특징인 블리치키, 베이킹 소다를 사용하여 두툼하게 구운 것이 특징인 올다니가 있습니다. 블리치키는 속재료를 넣고 둥글게 말아 먹고 올라디는 주로 아침 식사 메뉴로 먹는다고 합니다. 저는 꿀과 과일이 들어간 조합으로 만들어진 블리니를 먹어보고 싶은데요. 이 음식처럼 달콤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정준일의 있잖아 널 사랑해. 따뜻한 봄바람처럼 상냥하게 내게 불어오던 너 찬란하게 피어나던 여름의 꽃처럼 반짝이던 널 사랑해 아무도 들을 수 없게 내 귓가에만 들리게 밤새워 준비한 서툰 고백 있잖아 널 사랑해 온종일 네가 아른거릴 때 몇 번씩이나 네 안부가 궁금할 때 무심히 너의 사진을 보다가 하염없이 뜬 눈으로 지새던 밤 있잖아 내가 널 정말 좋아하게 됐나봐 처음조차 기억나지 않는 너를 향한 시절 서툴고 모자란 내가 너를 아프게 할까봐 움츠린 내 마음을 너는 알까 따뜻한 봄바람처럼 상냥하게 내게 불어오던 너 찬란하게 피어나던 여름의 꽃처럼 반짝이던 널 사랑해 아무도 들을 수 없게 내 귓가에만 들리게 밤새워 준비한 서툰 고백 있잖아 널 사랑해 따뜻한 봄 향기처럼 잠시만 내 곁에 머물 수 있게 불어오는 바람 되어 흐르는 눈물 내가 닦아줄 테니 사랑해 밤새워 준비한 말 설레어 못하는 말 이제서야 내게
두 번째로 소개할 러시아의 음식은 우화입니다. 우화는 생선과 야채를 넣고 만든 러시아식 생선 수프인데요. 우화는 15세기 이전부터 소나 돼지의 부속물로 만들어 먹던 수프에서 변형되어 지금과 같이 맑은 생선 수프의 형태로 발전되었습니다. 15세기부터는 생선으로 육수를 우려서 우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초기의 우화는 장작에 불을 피워서 어부들이 직접 낚은 생선을 끓여 먹는 수프였습니다. 어부들은 거품처럼 떠오르는 불순물을 제거시켜 맑은 수프로 만들며 지금의 수프가 만들어졌는데요. 연어, 철갑상어, 잉어 등 다양한 생선이 주재료로 들어가고 감자, 당근, 양파 등 채소가 부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우화를 만들 때 생선의 담백한 맛을 살리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신선한 생선을 사용하고 강한 맛을 내는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맑은 생선탕과 비슷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 생선탕 정말 해장으로 먹으면 맛있죠. 우화는 들어가는 생선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는데요. 퍼치와 강꼬치고기와 같은 흰살 생선이 들어간 우화는 흰 우화, 잉어처럼 짙은색 외관을 지닌 생선으로 요리한 것은 검은 우화, 연어와 철갑상어와 같은 붉은살 생선이 들어가면 붉은 우화로 불립니다. 붉은 우화에는 고급 향신료인 샤프란을 넣어서 금빛이 돌면 호박색 우화라고 부르는데요. 호박색 우화는 예로부터 고급 요리로 취급되어 황제의 식탁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18세기 황실에서는 우화를 에피타이저로 먹었으나 오늘날에는 메인 요리로 먹곤 하는데요. 생선 특유의 담백한 맛이 일품인 우화라는 음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술제유와 김보선이 부릅니다. 뭐라고? 와 이리 예쁜 언니 때문에 진짜 돌아삐긋해. 뭐든지 말만 해라 니한테 뭐 돈 아끼겠네. 가시나야 확신한다 내 같은 놈 다신 없대. 오늘 날씨도 따시고 기분을 시좋네. 걱정 말고 꼬마 내 옆에만 딱 붙어라. 달콤한 말은 잘 못해도 내는 항상 니부터다. 챙겨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다. 무뚝뚝하게 대답하는 거 내도 싫다. 그런데 웃작은 너 닭살 돋고 넘사 시럽다. 니 좋아하는 서울 남자 사실 다 시럽다. 투박하게 구박해도 니네 맘 알지. 내가 국밥처럼 소박해도 솔직히 니 삐없대. 니네 사랑한다고 달콤한 그 말도 해도 말았고 보고 싶다고 내 느긋이 바피던 뭐한놈 안 앵기고 니 일에 기어보면 도대체 뭐 우야자는 기고 니캉내캉 손잡고 또 팔짱도 끼고 한강에 소풍 가재 돗자리 내가 챙긴다. 김밥이나 단디 싸돌아 진짜 기분 지긴다. 혹시라도 친구들이 내 어떠냐고 나더나 뭐 가가 아이 뭐 가가 물은 뭐 확실하게 대답해래. 가가 내다 제대로 알아듣나. 내 손 꼭 잡아봐봐 알겠나. 항상 난 진심인기라 몰라주면 슬프대. 누가 니 괴롭히면 꼬마 다 때리 뿌사핀데. 힘들 땐 기대라 포근한 침대 맨키로 내가 다 받아줄게 뭐하나 버뜩 안 앵기고. 니네 사랑한다고 달콤한 그 말도 해도 말았고 보고 싶다고 내 느긋이 바피던 뭐한놈 안 앵기고. 니 진짜 이래 예쁘모 우야자는 기고 우야자는 기고 자꾸 보고 싶어가 확 돌아삐긋. 내 삼아 돌아삐긋 오마마 돌아삐긋. 도도도 봐라 입술함도 봐봐 함도 나 진짜로 돌아삐겠다 말았고. 니네 사랑한다고 달콤한 그 말도 해도 말았고 보고 싶다고 내 느긋이 바피던 뭐한놈 안 앵기고. 사랑해 억수로 사랑해 오빠야 마음 알지. 사랑해 문제가 신나 baby 나는 귀엽지만 네, 뭐라고 네 정말 와닿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러시아 전통 음식은 비프 스트로갈로프입니다. 걸쭉하게 썬 소고기를 볶아서 만든 요리인데요. 러시아식 샤워크림인 스메타나와 소고기의 조화로운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제국의 유명 귀족 가문이었던 스트로가노프가와 관련해서 19세기쯤에 이 요리가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죠. 귀족 가문의 사람들이 치아가 약해져서 요리사가 먹기 쉬운 요리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소고기를 잘게 썰어서 치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이 음식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법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기름기가 적은 소고기 부위를 막대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프라이팬에 버터를 녹이고 양파를 볶아주는데요. 기호에 따라서 양송이 버섯을 넣기도 합니다. 양파가 익으면 고기를 넣어서 볶아주고 소금과 후추를 간해 주는데요. 다른 프라이팬에 버터를 녹이고 밀가루와 머스터드를 넣고 섞습니다. 여기에 미리 조리한 소고기와 러시아식 샤워크림인 스메타나를 넣으면 완성이 되는데요. 오늘날 해외에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요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음식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파스타 면이나 밥을 얹어서 먹는 것처럼 변형된 레시피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떠나요 세계에서 소개했던 러시아에 관한 퀴즈를 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을 열심히 들어주셨다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건데요. 러시아식 생선 수프로 담백한 맛이 일품인 이 요리는 무엇일까요? 1번 스시, 2번 라자냐, 3번 우화입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러시아식 생선 수프로 담백한 맛이 일품인 이 요리는 무엇일까요? 1번 스시, 2번 라자냐, 2번 우화입니다. 퀴즈는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퀴즈에 정답을 아시는 분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010-9929-485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010-9929-485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노래인데요. 박효신이 부릅니다. 야생화. 하얗게 피어나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아무 말 못했던 이름도 몰랐던 지나간 날들의 눈물이 흘러 차가운 바람에 숨어있다 한 줄기 햇살에 몸 녹이다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를 비우리라 사랑은 비록
세계의 전통 의상. 전통 의상은 각 나라의 기후와 문화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는데요. 러시아의 전통 의상을 알아보면서 러시아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러시아는 겨울에 추위가 매서운 나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통 의상은 보온성 유지에 탁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성의 전통 의상은 루바수가인데요. 앞부분이 터져 있지 않아서 둥근 구멍으로 머리를 넣어서 입는 셔츠입니다. 셔츠의 구멍은 가죽으로 덧대어서 3cm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입고 벗는데 편리하죠.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을 가슴 부위 중간까지 잘라져 있고 입은 다음에 단추를 채울 수 있습니다. 네, 러시아 여성의 전통 의상은 사라판입니다. 사라판은 몸에 꼭 맞고 소매가 없는 길이가 긴 스커트인데요. 겉옷은 허리에 묶지 않고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이어져 있습니다. 추위에 대비해서 위에 조끼나 망토를 걸쳐 입었는데요. 이 옷들은 농산일을 하러 나갈 때 입었던 농민복입니다. 최근에 민속복의 개념으로 바뀌어서 축제날 춤과 같은 행사가 진행될 때 이러한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퀴즈의 정답을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생선 수프 요리는 3번 우화였습니다. 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저희 밖에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죠. 방송이 잘 안 들리나 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방송을 시작하고 처음이네요. 네, 문자를 아무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안타깝고요. 그 김에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 UBS 홍보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 UBS에서는 이번 선거 생중계를 11월 18일 7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우 여러분 참여 부탁드리고요. 혹시 학교를 다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제1학생회관 2층에 있는 전북대학교 방송국에 직접 와주셔서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예쁜 상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곡인 MC 더 맥스의 그 남자 말이야 듣고 오겠습니다. 바람 부는 이런 날엔 넌 어디서 뭘 하는지 오늘따라 궁금해. 너무 쉽게 잊혀지며 흩날리는 저 꽃잎처럼 그 거리에 널 부르며 서 있어. 미치도록 널 사랑한 남자가 있었어. 그 남잔 말야 아직도 네 추억에 살아. 네가 너무 그리워. 네가 너무 그리워. 오늘 떠나본 러시아 여행은 어떠셨나요? 여러분과 함께한 러시아 볼거리와 먹거리 전통 의상까지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과 여행을 떠나게 되어 정말 즐거웠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6시 10분에도 학우 여러분과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은 저희 수시 면접이 있는 날이죠.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다음 주 방송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 주를 기약하시며 그날도 잊지 않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떠나요 세계로.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이명선, 기술의 송지은, 진행의 저는 김유진이었습니다. 파란 하늘 기분이 좋아 빨라지는 것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이상으로 11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